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난주 사실 이 경기화성동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새로운 미래 쪽에서 네. 이준석 대표가 이미 이쪽에다가 여론조사 돌렸고 상대적으로 여기 유권자가 젊고 국민의힘 네.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저긴 나간다는 말이 있더라라고 깨지기 전부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깨지기 전부터. 네, 진짜 예. 지난주에 깨졌는데 진짜 예. 옛날 일 같긴 하네요. 네.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지금 개혁신당 쪽에 물어보니까 아니다. 돌려본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이번 주에 이야기가 나오는 네. 보니까 네. 영 없는 말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은 들던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7, 8군데 정도 연입국 군데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게 보면은 네. 나쁘게 비판하면 네. 지금 개혁신당이 지지율이 정체돼 있고 뭔가 네. 표면으로 안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안 받는 건데 지역구 쇼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본인 같은 경우에는 마삼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3선 중진은 그 꼬리표를 얻은 게 그 노원병에서 지금 3번 나왔다 3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본래 지역구가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대구 수성구도 또 부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홍준표 시장이나 멘토라고 하는 김종인 공관위원장이 대구 출마를 해서 균열을 내야 된다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대구 민심을 보니까 갤럽 지표를 보면 지역별 정당 지지율에서 1% 나와요. 이거는 사실은 3번 떨어졌는데 4번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준석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정치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인 지역 선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저기 돌려보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건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수도권에 나오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강남 3구를 검토했거든요. 그건 누구랑 어떤 전제였냐? 김용남 전 의원이 서초 쪽으로 온다는 전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뭔가 강남 3구라든가 서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기반으로 하지만 뭔가 보수의 새로운 아이콘을 네. 그리고 뭔가 핍박당한 모양새들이 있으니까 밀어줄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다가 또 돌려봤겠죠. 근데 결과가 또 안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또 화성에 젊은 층이 많다고 하니 또 돌려봤겠죠. 네. 근데 또 선뜻 얘기 못하는 건 그것도 당선권이 또 아닌 거예요. 딱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꾸 미뤄지고 늦어지면 어떤 거냐. 결국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쇼핑을 하고 있다. 이런 비난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고 네. 결국은 존립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면서도 유권자들의 표심은 점점 멀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번 주에 끝내야 되지만 이준석도 이번 주에 지역구를 정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치에서 스토리텔링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 지역구에 이 사람이 와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유권자들로부터 돼야 그렇다면 당신 선택하겠어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없는 가운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손해다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선거구 획정 이거 내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반발하고 있죠. 오늘의 김은지 기자의 저 밈은 그러니까요. 네. 답답한 마음에 그런 네, 말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투표할지도 아직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권의 시각에서 벗어나 보면 진짜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무책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결국 이제 서로 지역구를 못 줄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정세균 의장이 아니지 김진표 의장이 네. 한 석 더 늘리자라는 일종의 묘수를 내놨더니 301석.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의석수 줄이자고 하는 건데 이게 되냐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날아간 상황이라고 해서요. 안 되면 이제 3월에 원포인트로 본회의 한번 더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긴 한데 무책임하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런 요인들이 기사들 찾아보면은 기본적으로 전북과 부산을 두고 지금 사실은 팽팽한 거거든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 인구가 지금 330만이라 그래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 300만 명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숫자는 4-5명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하죠. 그러니까 뭐 전북도 아마도 인구가 줄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사유가 적용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유불리 따질 필요가 없이 뭐 홍익표 원내대표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선관위 획정하는 기본적으로 뭔가 과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과학에 의존하는 게 좋다. 그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에 의존하자.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제가 경북도 같은데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은 나중에 국회의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인구 대비로 하니까 인구가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 앞으로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국민들이 있어야 정치인도 존재하는 건데 지역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치에서 그 지역에도 유권자들이 많아지도록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 다수대중들이 원하는 내용이 뭔지 그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여의도에만 오면 그냥 서로 내가
더 한 번 하겠다라는 식으로 갈등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정말 매우 답답하다. 장관님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뭔가 선거 획정 과정에서 의견 줄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인구라든가 경제적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을 왜 뽑습니까? 지역 소멸을 막고 뭔가 경제적으로 그렇죠. 부흥을 시키고 정치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어느 국회의원을 포기하지 못해서 유불리로 접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당으로서의 정당들이 그 지역이 소멸된 건 책임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책임 정치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양당이 책임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지금 시흥 전 시장도 이제 탈당해서 남양주 전 시장도 그렇습니다. 네, 조광한 시장, 그다음에 김윤식 시장, 뭐 이런 기초단체장들이 가고 있어요. 유권자들이 참 황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정치가 해외에도 있습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떠나는 격 아닙니까? 예, 그런 선택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건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사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김윤식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시장을 3선했을 겁니다. 아마도 시흥에서 아마 당적은 다 민주당이었겠죠. 네. 근데 물론 조정식 의원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 뭔가 이제 계속 단수공천이라든가 양지에서 공천을 받아왔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아마도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을 상대로 지난 경선에서 아마도 소재기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정치에 도전하기 위해서 많은 신인들이 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을 뚫고 당의 공천을 받아서 여러 차례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김영주 부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을 떠날 때는 뭔가 좀 정말 고심의 흔적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가버리면 어떤 생각 드냐면 정치 기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치 기계. 나의 당선이 결국 정치 목표였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조정식 의원도 지금 태도가 문제가 많지만 실제로 유권자들 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뭔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가치관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선거를 쫓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계속 나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가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안 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정치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만약에 싶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한국 정치가 참 여러모로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유권자만 참 힘든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요. 참 유권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